반갑습니다. 아고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충돌했죠.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2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로 다른 말을 했는데요.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말입니다.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해서 가니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사안을 보여주는 것이 인사협의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의 말입니다. 특수공안 중심의 조직적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형사 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했는데 검찰총장이 반감이 있어 인사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서 윤석열 총장의 말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입니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서 윤석열 총장의 말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 대다수의 검사와 법률가는 위법이라고 말합니다. 근거나 목적에서도 부당한 것이 확실합니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절차로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말입니다.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말입니다. 대통령의 성품으로 짐작해 보면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공식 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 아닙니다. 그런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 여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기관장이 충돌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고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방송을 시작합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죠.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제12조는 검찰총장의 검찰 공무원 지휘권을 보장하고 있죠. 검찰청법 제12조 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나 제8조와 제12조의 관계, 즉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업무 영역과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과 범위에 대한 조항은 없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제8조를 무기로 검찰총장을 지배하려 하고 검찰총장은 제12조를 근거로 맞서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의사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편으로 갈라져 민생 문제 등 국회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 하고 있고요. 미래에 출연할 정권에게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검찰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을 악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여와 야는 승부에만 집착하고 있죠.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에서 문민 통제의 기준을 만들 시기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에 앞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 누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지 이 문제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방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라임 사태와 가족과 측근 사건에서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면 선고까지 심판 대상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위법하다고 보는 사안이 중지되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의 위험도 사라집니다.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두 기관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발을 뺄 가능성은 작습니다. 검찰총장이 헌법 제89조에 언급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의 행정기능과 검찰총장의 수사 및 소추 기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가체계에 대한 첨예한 다툼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외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체계를 안정시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임무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국회가 검찰청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 조직을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방향은 경찰법을 참고하되 이보다 더 발전되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경찰법은 정권의 개입을 방지하면서 문민 통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찰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경찰위원회가 인사, 예산, 정책 등 경찰 운영 전반을 결정합니다. 경찰 사무, 경찰청 업무, 경찰 공무원과 경찰기관장에 대한 지휘 감독은 경찰청장이 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위원 추천권과 경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제2요구권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정권에 휘둘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문민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위원회가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반면 검찰청법은 정권이 검찰에 개입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2항을 보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죠. 따라서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권, 예산권, 감찰권을 가지게 됩니다.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죠. 정권이 정말 선해야 검찰을 지배하지 않는 선에서 문민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검찰청법이죠. 그런데요, 정당의 목적은 권력 장악과 권력 재창출이므로 선한 정권은 없다고 봐야죠. 따라서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시스템상으로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단 검찰청법 제8조는 삭제해야죠. 정권의 검찰 통제 가능성을 무한하게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검찰위원회를 구성하여 문민 통제를 하면 되는데요. 문민은 여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일까요? 문민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일까요? 문민은 문재인 정권일까요? 아닙니다. 문민은 여야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민 통제를 위해서는 의석수에 따라 여야가 검찰위원을 추천하고 정치적 개입의 차단을 위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면 되겠죠. 현 정권 이전까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검찰 인사를 처리했으며 검찰에 대한 감찰권 사용도 극도로 자제했죠. 구체적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도 거의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1호로 2005년 10월 12일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장관을 꼽는데요. 사실상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라고 볼 수 없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조언에 가까운 수사지휘를 했기 때문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죠. 그러나 현 정권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 인사를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과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수사지휘권을 사용했죠. 옵티머스 무혐의와 언론사주와의 만남 이외 라임 사태의 검사 비리 은폐와 편파 수사 의혹에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그러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적 통제를 들이대도 정권의 검찰 통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국회의석 300석 중 174석, 전체 의석의 58%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민주당과 민주당 정권에 유리한 검찰청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길게 봐야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을 때 국민의힘 정권이 검찰청법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즉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 할 겁니다. 그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당하는 고통보다 민주당이 더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입니다.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